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분 물컵 논란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땅콩 회항 이후 3년 만에 포토라인 다시 쓰셨는데 국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야! 미쳐도 뭘 미쳐! 집구석임에 고무행이냐! 너희 집 집구석임에! 보신 것처럼 3년 5개월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는데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에 이제 소환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출입국,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지금 소환을 한 겁니다. 네. 오늘 모습은 뭐 앞서 보셨지만 과거에 이 3년 5개월 만에 지금 포토라인에 다시 선 거거든요. 과거에 좀 이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면 오늘은 좀 하늘색 남방의 가디건으로 좀 가벼운 어떤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참 출석을 했고요. 지금 뭐 질문에 제대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1시부터 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안에서 여러 가지 추궁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민특수조사대가 조사하려고 하는 게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의혹입니다. 이게 지금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과 동시에 받고 있는 혐의인데 대한항공의 마닐라 지점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마치 대한항공의 연수생인 것처럼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이촌동에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자택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이명희 이사장의 자택 이렇게 두 곳에서 일하게 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추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럼 손수호 변호사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기서 죄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실을 불법인 거를 알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이냐 즉 법적으로 이게 허용된다고 생각을 했어도 그런 부분은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남들 다 하니까 저도 했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과거의 법을 어긴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형사처벌도 가능한 그런 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고용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채용되는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채용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의 지점에 부탁을 했고 대한항공 지점에서 연수생 신분으로 해서 사실상 본국으로 송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연수생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이 가사 도우미를 쓰면서 주는 월급이나 이런 것도 대한항공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정말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일로 쓰면서 돈을 자기들이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에 대해서 업무상 또 횡령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경찰 수사에서는 아마 대한항공에 대한 지금 조현아 그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하기에 앞서서 실제 이 일을 채용 과정에 담당했던 대한항공 본사 직원들과 해당 지점에 있는 직원들도 불러서 어떤 돈으로 지출을 했는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부 이메일이 좀 공개가 됐는데 평창동 연수생, 이천동 연수생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걸로 보이는 내부 이메일인데요. 대한항공 인사부 직원에게 필리핀 마닐라 지점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촌동 연수생 이번 주 금요일, 평창동 연수생 다음 주 목요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촌동이라고 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자택, 그리고 평창동은 이명희 이사장이 이제 조양호 회장과 살고 있는 그 집, 그 집에 어떤 가사 도우미들을 이날에 보내겠다라는 어떤 그 흔적들이 지금 내부 이메일을 통해 나오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인사부에서 비서실과 나눈 이메일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은 평창동 연수생 입국일 7월 3일 저녁으로 하라는 사모님 지시 전달받아 보고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모님 지시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사모님이라고 하면 이명희 이사장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명희 이사장이 이 어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어떤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경찰이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수호 변호사 사모님 지시 사항이라고 아예 제목이 되어 있는 거면은
최은미 기자가 지적한 대로 굉장히 좀 깊숙이 관여돼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산모님이 직접 이런 걸 지시하지 않았는데 업무의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지시가 있었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이 사안에서 그렇게 가능성 높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에 특정한 그런 그 임무 지시를 업무 지시를 했고 또 그 지시에 따라서 대한항공 비서실이 인사부에게 그러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라고 예. 한다면 이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뭐 죄의식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예. 네, 지금 저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건 또 다른 이메일인데 인사부와 대한항공 비서실이 나눈 이메일입니다. 비서실에서 사모님 지시사항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보냈는데 아니 이번에 새로운 연수생 부엌일 하나도 할 줄 모른다. 부엌일 할 줄 아는 애로 빨리 새로 데려와라.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소개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돈 내지 말고 구해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에서 보내준 사람이 예. 설명과 다르게 부엌 일을 하나도 못하니까 마치 무슨 상품을 반품하듯이 이 사람 돌려보내고 다시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다시 데려올 때는 소개비 이번에는 주지 말아라 라는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고 있고요. 기존 연수생 마닐라로 돌려보내라. 비서실 차량 5시 30분경에 평창동에서 연수생 데리고 출발할 예정.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예, 내용들이네요. 잘못 온, 그러니까 부엌 일을 하지 못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일일이 다 사모님이 지시하고 있다는 어떤 흔적들이 예. 지금 내부 이메일을 통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보 지금 이명희 이사장 관련 내용이지만 조현아 전 딸을 먼저 불렀다. 결국에는 이명희 이사장도 그 혐의를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양쪽으로 다 갔잖아요. 이천동도 가고 평창동도 가고. 그러니까 이명희 지금 이사장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조현아 전 부회장이 살고 있었던 집 두 곳 다 연수생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다 연수생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먼저 이제 딸을 불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명희 이사장도 부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와서 가정집에 가서 가정부의 역할을 했다? 이거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한 형태의 어떤 범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불러 조사하는 게 맞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저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건과는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한 번 부르면 이 여러 가지 건들을 함께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건이 또 부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곧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희 이사장 관련해서 추가로 또 나온 내용이 그 조경영 화분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명희 이사장을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소환해서 그렇죠. 조사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할 거냐라는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내부에서 특수폭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특수폭행이냐라고 했더니 2016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피해자가 진술을 한 건데 자택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명희 이사장이 당시에 2016년 4월에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경비원들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에 근무 교대하는 상황이라서 이때 잠깐 출입문을 열어놓은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지니고 있던 조경용 가위 화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지피는 걸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경비원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경비원이 지금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10명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 명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이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습폭행 혐의까지 지금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경비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일단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진 적은 없다. 가위든 화분이든 물건 자체를 던진 적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물건을 던진 적이 없다는 얘기인지 사람을 향하진 않았다는 얘기인지 조금 애매한데요. 사람을 향하진 않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좀 해석이 됐는데 지난번 조현민 전 전무 때도 유리컵을 던졌을 때 사람을 향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이제 뉘앙스가 아닌가 싶은데 예. 아마 이제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 이거는 물컵에 물 끼얹은 거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물컵이라고 하는 것도 유리컵이기 때문에 이 형법상으로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던졌다라고 하는 물건을 보게 되면 날카로운 가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위가 사람을 향해 던져가지고 맞지는 않았지만 비껴 맞아가지고 이 경비원 앞에 가위가 꽂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세게 던졌는지 그 상황을 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화분 같은 경우는 화분은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깨지지 않은 물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던졌다라고 하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도자기 같은 재질의 화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바닥에 이게 떨어져서 깨졌다라는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냥 단순하게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거나 단순 폭행을 하는 것보다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범죄와 관련해서 상습성이라고 하는 행위자의 어떤 이런 습성도 평가를 할 것인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이 폭행이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이 뭐 진술하고 있는 시간적인 어떤 접속성이라든지 이 폭행과 관련된 행위가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것도 아마 함께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